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바야흐로 식욕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할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먼저 쫄깃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곱창볶음. 지글지글 볶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먹는 보양식 초계국수. 이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국민 음식 삼겹살까지 지글지글 잘 익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에서 이 앞에 놓인 곱창, 초계국수 그리고 삼겹살의 판매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분변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곱창, 닭 육수가 아닌 시판용 냉면 육수로 만들어지던 초계국수, 삼겹살이 아닌 부위를 삼겹살로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비양심적인 식당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곱창, 초계국수, 삼겹살을 만들던 식당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송을 통해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시청자 게시판에는 착한 식당에 비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으로 소개가 되었던 이 식당들을 착한 식당 선정 기준에 맞춰서 재점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재점검을 통해 착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값싼 물메기가 아닌 물곰과 김치로 만든 진짜 곰칫국. 수입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이지 않고 진짜 국내산 낙지만을 판매하던 식당. 이름만 유황오리가 아닌 진짜 유황을 먹여 기른 오리까지. 그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가짜가 난무하는 현실 속 정직한 원재료를 사용하던 식당들을 소개했습니다. 돼지 대창으로 만드는 곱창 볶음의 어두운 속내를 밝힌 충격적 제보. 솔직히 말 내가 손질한 거 아니면 안 먹어. 맛도 안 봐요. 그것도 안 들었으니까. 2014년 11월 방송된 분변 돼지 곱창을 먹고 있다 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곱창 볶음 속 대창을 뒤집어 확인해봤습니다. 똥 아니야? 대창 속엔 미처 소화가 되지 않은 옥수수는 물론 돼지의 털, 각종 이물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방송 3개월 후 우리는 긴급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납품업체에서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낸 이물질 하나 없는 깨끗한 대창을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식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대창만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중 방송을 통해 소개된 한 식당. 매일매일 신선한 대창을 받아 손으로 일일이 뒤집어 기름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부모님께 전수받은 수제 양념을 넣어 주문 즉시 뜨거운 철판에서 볶아내는 곱창 볶음. 채소의 아삭한 맛과 대창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이곳의 곱창 볶음엔 맛은 물론이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당을 전문가들과 함께 착한 식당 선정 기준에 맞춰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송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깨끗하게 손질한 곱창 볶음을 판매하고 있을까요? 식당에 들어서는 검증단. 냄새가 많이 굽는데 냄새가 나서 이 정도면 냄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돼지 잡내라는 곱창에서 나는 특유의 일단은 냄새 자체만 가지고 신선한 이유가 오래된 이유가 안 좋은 거다. 신선하게 우리는 음식을 주문한 뒤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알곱창 혹시? 알곱창 그냥 양념을 해서 드릴까? 예. 몇 개 드릴까요? 이거 8개. 곧이어 주문한 곱창 볶음이 나왔습니다.
철판 가득 푸짐한 양에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알맞게 익은 채소와 매콤해 보이는 양념이 어우러진 곱창볶음. 검증단은 우선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이 정도 냄새 난다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들어올 때는 살짝 냄새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 먹기에 크게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 예상과 다르게 곱창볶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재료 신선도나 젖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음식에 간이나 양념을 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기에는 양념이 뭐 나름 충분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곱창 고유의 맛있는 맛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양념을 하셨네요. 곱창볶음 속 대창을 유심히 보던 검증단. 이내 한 조각을 물에 헹궈 양념을 모두 제거한 뒤 속을 뒤집어 보는데요. 과연 대창의 상태는 어떨까? 손질 잘하셨어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 다른 대창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분변이 묻게 되면 여기에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많은 걸 제가 뒤집어 봤는데도 분변 묻은 게 한 개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부위도 보면은 분변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신선력을 갖다가 손질했던 얘기거든요. 조금 더 편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때 그 당시 그대로 쭉 오셨다고 봐줘요. 대창 손질을 깨끗하게 했다는 평가인데요. 이때 타이브를 유심히 만져보는 전문가. 손 만지는 거 같이 기름기가 없어요. 앉을 때 흠뻑 먹어요. 의자도 찝찝한 데들이 있는데 끈적끈적하고 막 기름때 같은 걸로 안 쌓였어요. 제일 위에서 볼게 에어컨에 하풍기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면에 보면은 기가 엄청 껴요. 지금 손을 놓고 만들면 여기서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 신경 쓰고 닦으신다는 거예요. 주재료인 대창의 손질 상태뿐 아니라 맛과 위생까지 전문가들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직원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내어갔던 반찬 그릇을 포개 주방으로 밀어 넣어주는데요. 그릇을 씻는가 싶더니 남아있던 당근과 슬라이스된 고추를 물에 헹궈냅니다. 곧이어 직원은 반찬통에 뭔가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확인해 보니 물에 씻어낸 당근과 마늘, 고추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채소류 재사용 장면을 목격했던 걸 알리고 주인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촬영한 것 중에 마늘하고 이제 고추 이런 거 재활용 고추 마늘, 예, 봤는데 예. 고추 마늘도 그냥 고체면 또 깨끗하고 뭐 이물질 씹어 먹지 않았던 거라면은 또 한번 또 물에 씻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물기 털어내고 해서 다시 나가기는 하죠. 식품위생법상 조리 및 가공을 하지 않은 식재료는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절단한 것은 다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왔어요. 너무 곱창이나 손질부터 시작해서 양념까지 너무 이 집은 칭찬해주고 싶은 집인데 다른 메뉴는 쓰면 안 된다고 먹으셨어요? 예, 예. 그냥 고체. 그냥은 이렇게 통으로 된 고추, 그 마늘도 그냥 이렇게 썰지 않은 마늘 요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몰랐어요. 당장이라도 제가 샐러드 바처럼 이렇게 깨끗이 하고 드실 만큼만 퍼가시면 남을 일이 없으니까 상추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저희가 좀 양심껏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꼭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작진에게 온 문자 한 통. 셀프바를 설치한 사진이었는데요. 과연 식당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걸까? 우리는 손님으로 가장해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부 한쪽 벽면에는 이전엔 찾아볼 수 없던 자율 반찬 배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를 열어보니 당근이 들어있는데요. 고추와 마늘도 손님들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비치했습니다.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손님들 조금씩 더 담아가시라고 잔반 같은 남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드리고 그다음에 모자란 거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시라고.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이 일어나자 직원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과 반찬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진 잔반들은 주방에서 모두 버려졌는데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에 먹거리 엑스파일 TV에서 나왔어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곱창의 상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곱창을 만드는 전 과정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창의 손질 과정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보시면은 예전처럼 하나하나씩 손질하면서 깨끗이 닦고요. 그리고 하나씩 까맣게 나온 게 이물질이거든요. 한번 손질을 깨끗이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씩 잘라서 뒤집어 보면은 간혹가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다 잡아서 뜯어내야 손님들이 이물감 없이 다 드실 수 있고요. 곱창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깨끗이 드실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손질하고 있어요. 대창에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일일이 뒤집어 확인합니다. 업체로부터 1차 손질된 대창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손수 제거를 한 뒤에야 비로소 음식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손질 전후가 확연히 다른 대창.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힘차게 비벼 씻어주면 대창 손질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게 일이에요. 곱창이니까 손질하고 쓰는 게. 오는 날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고 재고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죽어갖고 색깔이 안 나. 그러니까 매일 힘들어도 매일 손질하고 매일 이거 쓰신 건가요? 네. 방금 손질이 끝난 대창은 얼마나 깨끗할까? 근데 손이 훨씬 좀 깨끗한 느낌?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요? 네.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도 먹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가급적이면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 게 또 장사하는 사람 원칙이고. 마치 이모님이 주인 같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손질된 식재료. 대창 손질뿐만 아니라 양념장 역시 예전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야채 당면 볶을 때나 아니면 알곱창, 막창에 이렇게 양념해서 쓰는 메인 소스로 지금 쓰고 있어요.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배워서 이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신 비법 그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양념장. 주재료인 고춧가루와 참기름은 고향에서 가져온 것으로만 사용한다는데요. 우리는 양념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재료의 가짓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강과 마늘, 간장과 설탕, 그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비율에 맞춰 넣어주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면 끝입니다. 양념장에 들어가는 간장은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을지 확인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건 3분의 간장. 양조 간장과 3분의 예. 간장이 섞여 있는데 혹시 3분의 간장이 뭔지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3분의 간장. 3분의 간장. 딱히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간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 숙성 간장으로 바꿀 것을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 바꾸실 의향이 있어요? 아, 당연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이거 분해 간장 잘 찾아보고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해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곱창 볶음의 맛을 살려줄 양념장이 완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선 뜨겁게 달궈진 철판에 손질된 대창을 넉넉히 부어주는데요. 대창을 볶는데도 그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초벌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곱창의 특유의 냄새를 좀 잡내를 잡아주고 없애주기 위해서 초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냄새 한번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아진 대창이기에 그대로 먹어도 상관없지만 손님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초벌은 절대 거르지 않는다는데요. 365일 뜨거운 철판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음식에 대한 김진욱 씨의 철학과 노력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예. 이쪽은 창가 쪽 앉으셔도 되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김진욱 씨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초벌해둔 대창을 붓고 각종 채소와 불려둔 당면을 넉넉히 넣어준 다음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주는데요. 여기에도 나름의 조리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 당면이 익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증기 날아갈 때 막아서 당면을 살짝 익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뚜껑을 덮고 잠시 기다리면 당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익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념이 고루 뵐 수 있도록 잘 섞어주면 이곳의 인기 메뉴인 당면 곱창 볶음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곳 곱창 볶음의 맛을 아는 단골 손님도 제법 많다고 하는데요. 다 됐습니다. 네. 안 먹는데. 드시는 방법은 아시죠? 쫄깃한 대창과 새빨간 양념이 적절히 어우러진 곱창 볶음. 참 맛있어 보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가격이 저렴해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집 곱창은 좀 느끼한데 느끼한 게 없고 담백해서 맛있는. 곱창집 가면 마감에 내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안에 정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다는 김진욱 씨. 양념을 최소화해 담백하게 볶아내는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했다는데요. 원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이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겠죠. 진실되게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손질하고 만들고 속이지 않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방 아니고 어디고 홀이고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음식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을 향한 김진욱 씨의 끊임없는 노력만큼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푹 우려낸 닭 육수를 시원하게 얼린 뒤에 쫄깃한 면발과 함께 즐기는 여름철 보양식 초계국수. 그러나 일부 식당에서 우리가 마주한 초계국수의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음식의 이름처럼 닭으로 육수를 만들었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각종 첨가물로 맛을 낸 시판용 육수를 사용하고 고명으로 얹어낸 닭가슴살의 새콤달콤한 양념의 비법은 바로 빙초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초계국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닭 육수를 우려내 만든 진짜 초계국수는 없는 걸까요? 2014년 8월 우리가 만난 한 식당. 신선한 냉장육을 깨끗하게 손질해 우유를 넣고 숙성해 잡내를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한 뒤에 직접 만든 닭장을 넣은 닭 육수에 닭 고명을 소복이 얹어낸 진짜 초계국수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착한 식당의 기준에 맞춰 초계국수를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요. 식당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방송 후 2년 2개월, 초계국수는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을 가득 메운 손님들. 검증단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치유 다릴 때 나는 그런 향도 비슷한 향이 있죠. 저기에 보면 닭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닭장 냄새. 그런가 보다. 벽에 붙은 닭장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조선 간장에 닭을 넣고 120일간 숙성시켰다는데요. 닭장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닭장을 만든다는 게 그만큼 이제 뭐 좋은 음식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하나의 뭐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맛이 약간 좀 독특할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닭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 가운데 초계국수의 가격은 7,000원. 초계 메밀 막국수 저거 2개 주세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초계국수가 나왔습니다. 연갈색빛 메밀면 위에 얹어진 절인 채소와 닭 고명, 그리고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가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 신중하게 육수의 맛부터 보는 검증단. 시중에는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전되는 육수하고는 좀 이렇게 맑고 깔끔한 느낌 맛이에요. 당면수 베이스를 어느 정도 쓰시고 잘 숙성된 동치미를 혹시 밸런스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고명으로 얹은 동치미 무와 물김치는 육수의 새콤함을 더해주는데요. 닭가슴살도 큼직큼직하게 찢으셨네요. 그 색깔 보니까 하얀 게 신선한 닭으로 만든 것 같아 보여요.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서 전처리 잘해서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계국수 속 메밀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메밀 분량이 많아질수록 이게 풍기가 좀 끊어져요. 근데 이거는 쏙 끊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한 가지 좀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면은 함량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 좀 많이 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 정확한 검증을 위해 초계탕도 주문해봤는데요. 일단 푸짐한 양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궁중 음식답게 갖가지 고명들이 어우러져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맛을 보는 검증단. 초계국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초계국수에 들어간 재료들이 그대로 초계탕에서 사용이 되셨는데 그 초계탕 역시 육수가 당육수가 좀 더 많이 배합이 된 것 같아서 초계국수가 좀 맑은 맛이라고 하면 이건 좀 더 진한 그런 육수의 맛이 있습니다. 초계 막국수는 그런 닭고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초계 그 부족한 닭고기가 굉장히 풍부해서 이게 과연 초계탕인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수랑 닭고기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초계탕을 주문하니 함께 나온 매콤한 양념의 닭 무침. 언뜻 보기엔 골뱅이 소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메인 요리에 사용되고 남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손님들한테 그냥 서비스처럼 제공을 한 건데 이것 또한 맛은 있어요. 그것도 정성이 보여요. 여기는 이제 다리살 들어가서 실제로 식감이 닭꼬치에 들어간 것보다 더 쫄깃쫄깃한 맛이 오히려 어우러지는 씹는 맛도 있고 양념의 맛도 있고. 음식과 함께 제공된 밑반찬들의 상태도 확인해봤는데요. 식감이나 맛으로 봐서는 직접 담그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이끌어낸 초계국수집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 제작팀인데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문가 수업 한번 먹고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근데 뭐 여전히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똑같이 뭐 저희 하는 거는. 아, 여전히 뭐 똑같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뭐 초계국수 한번 홍중 요치 한번 드려도 될지 한번 봐도 될까요? 먼저 초계국수의 주인공인 닭의 상태부터 확인해 들어갔는데요. 이 닭 육수에 끓이는
네, 노게닭입니다. 이 집 초계국수에 노게를 사용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식혀서 먹는 식감이 아주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육수도 아주 진하게 우려 나옵니다. 찬 음식의 특성을 살리면서 진한 육수까지 뽑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데요. 언제 들어? 새벽에 2시에서 4시 사이. 아, 오늘요? 네. 매일 그렇죠. 딱 비린내가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우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린내나 뭐 육수약 이런 문제는 없어요. 준비된 신선한 닭은 우유에 담가 약 하루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닭의 잡내가 없어지고 육질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육수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엄나무입니다, 이거는. 엄나무요? 예. 닭에는 교본 같은 건데 이게 닭 육수에는 참 좋습니다, 이게. 닭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아주 깔끔한 맛을 내죠. 엄나무와 각종 한약재, 그리고 양파, 마늘, 대파, 생강까지 이 모든 재료들을 망 안에 넣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우려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각종 채소와 한약재가 든 육수통에 하루 전 우유에 재워뒀던 닭을 넣어 약 90분간 푹 끓여줍니다. 여기에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해줄 특별한 비법을 더한다 하는데요. 식당 뒤편에 늘어선 항아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서우성 씨. 이건 닭장입니다. 이게 바로 7년 이상 묵힌 집간장에 생닭을 넣어 숙성시켰다는 닭장입니다. 그냥 기존의 장하고 닭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깊은 맛이 틀리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중에서 나오는 일반 간장하고 저희 토종 간장하고는 맛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간장과 맛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닭장. 그 맛이 궁금한데요. 닭맛은 안 나네요. 짠맛이 좀 은은하게 퍼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러워진다고 보셔야죠. 부드럽네요. 염도 자체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화학적으로 금방 조리된 간장하고는 깊은 맛이 차이가 있죠. 닭이 간장의 군내를 잡아주고 진한 맛을 순화시켜주기 때문에 닭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비법, 바로 화로에서 갓 구워낸 소금인데요. 간수를 뺀 천일염을 화로에 넣고 5시간 이상 구워내니 이렇게 까맣게 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간수를 뺀다고 해도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금에는. 300도에서 5시간이라는 시간이 이 소금 안에 불순물들은 다 태워서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도가 있어요. 요 위에 여기 덩어리 같은 거는 골라가지고 이제 초계탕에 사용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곱게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닭 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소금 입자의 크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는 것도 오랜 시간 요리를 하며 체득한 방법이라는데요.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육수에 하얀 가루를 넣는 서우성 씨. 바로 지난 방송 당시에도 사용했던 인공 조미료입니다. 조미료를 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이게 간이나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미료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 때도 봤었는데 그게 아직 좀 들어가나요? 네, 아직 그 대체할 만한 걸 찾지 못해서 약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술이나 버섯 가른 거, 뭐 건조시킨 거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이 닭장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섞이는 걸 아직 못했습니다. 대체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육수가 힘차게 끓어오르는데요. 자신 있게 육수를 건네는 서우성 씨. 여기 식으면 이제 닭육수가 되는 겁니다.
아, 뭐 삼계탕 냄새인데. 삼계탕 그 닭국물 냄새. 네. 닭육수가 깔끔하죠. 예. 굉장히 진한데요? 예. 깔끔하고 시원하고. 닭맛이 굉장히 비린내 없이 나는. 그렇죠. 육수가 완성되면 함께 삶던 닭도 건져냅니다. 고명으로 만들기 위해 잠시 식히는 건데요. 체에 걸러낸 육수는 닭육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한 갈색빛이 감돕니다. 원래 닭육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실온에서 천천히 식혀야 그 깊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녁 때 해놓고 다음날 걸르는 거로 이렇게. 아니, 얼마나 식히시나요? 12시간 정도? 네. 아니, 완성되기가 오래 걸리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녁 때 하고 아침에 작업하는 거니까 뭐 똑같이 반복입니다. 더 나은 맛을 위해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는 서우성 씨. 그렇게 반나절이 지난 뒤에도 아직 남은 작업이 있다는데요. 네, 기름을 다 싹 걸러도 일반 시중 육수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기름이 이렇게 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름을 걷어낸 육수에 얼음을 붓고 다시 한번 기름을 걷어내는데요. 이렇게 얼음 사이사이로 미세하게 엉긴 기름까지 걷어줘야만 맑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맛을 내어줄 설탕과 매콤한 고추냉이 분말, 그리고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준 뒤 육수에 살얼음을 만들 냉장고로 옮겨 담아주는데요. 오랜 시간 끝에 닭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사장님 이제 뭐 끝나셨어요? 요거 이제 닭육수가 이제 된 거고요. 이제 동치미 육수하고 섞어서 육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초계국수의 시원하고도 새콤한 맛의 비법은 바로 동치미 육수. 매년 겨울이면 손수 동치미를 담가 1년 내내 두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파, 대파, 마늘, 생강.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파 흰 부분. 그다음 고추씨 이게 제일 중요한 재료 같습니다. 잘 발효된 동치미는 어떤 재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닭육수와 동치미 육수가 살얼음이 뜨는 동안 식혀둔 닭을 손질하는 서우성 씨. 닭의 살코기는 부위마다 식감과 맛이 달라 요리에 따라 쓰임을 달리한다고 하는데요. 가슴살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주고 날개와 다리살은 따로 분리해둡니다. 처음에 이제 찜닭으로 이걸 먼저 드시고, 요 가슴살은 초계탕에, 그다음에 이 넓적다리는 무침에 이렇게 부위별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초계탕이나 초육수는 가슴살만? 네, 가슴살만.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는 가슴살을 초계탕이 메인이니까요. 담백한 맛을 더해줄 닭가슴살 고명까지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초계국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메밀면 반죽을 할 차례. 지금 이게 메밀하고요, 밀가루입니다. 비율은 지금 같은 날씨는 70% 정도예요. 65%에서 70%. 계절별로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가루와 메밀의 비율을 달리 배합해줘야 늘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메밀가루는 순도 100%짜리만을 사용합니다. 쫄깃한 면발을 위해 얼음물을 붓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점성이 없는 메밀가루 때문에 반죽을 치대는 일은 만만치 않은데요. 메밀이 닭육수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밀 고소하고요. 일단 밀가루 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매번 반죽하는 일은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이렇게 해야 닭 육수의 품격에 맞는 면이 나오기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면을 뽑는 건 식당을 연 이후부터 쭉 지켜오고 있는 서우성 씨만의 철칙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알맞게 익은 면을 건져내 찬물에 빠르게 헹궈내면 이렇게 연갈색빛의 메밀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총총 썰어둔 동치미무와 백김치, 미리 절여두었던 오이와 배 한 조각, 그리고 찢어둔 닭가슴살을 고명으로 얹은 뒤 정성이 담긴 닭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넣어주면 차갑게 먹는 여름철 보양식 초계국수가 완성됩니다. 초계국수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좀 다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네, 단순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열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맛, 그 할머니의 맛, 이런 거를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한테도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초계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주었던 그 맛 그대로를 전달하고픈 노력이 있었기에 서우성 씨의 초계국수는 특별함 그 자체입니다. 강렬한 맛은 아니지만 한번 먹어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초계국수의 묘한 매력에 손님들도 곧잘 단골이 되곤 한다는데요. 배부른데 정말 땡기는 맛. 시원하고. 고기가 이게 닭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올 때마다 냄새가 안 나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국수도 다른 데보다는 질기지 않고 아무래도 메밀을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좋은 식재료는 물론이고 번거로운 조리 과정도 마다하지 않은 서우성 씨의 초계국수.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육수에 넣고 있는 소량의 조미료와 정리정돈이 필요해 보이는 식당 곳곳은 더욱 청결한 관리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들 다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맛뿐만 아니라 위생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6월 한국인의 대표 외식 메뉴 삼겹살 긴급 점검에 나섰던 제작진.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중량과 주문 후 손님에게 내어진 삼겹살의 중량은 실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게를 재는가 싶더니 슬그머니 삼겹살 한 덩이를 빼내버리고 국내산 삼겹살임을 강조하던 식당에서 발견된 칠레산 냉동 삼겹살. 심지어 삼겹살이 아닌 다른 부위를 삼겹살로 속여 파는 식당까지. 정녕 믿고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1등급 국내산 삼겹살만을 받아 저온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육질까지 구현한 삼겹살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손님들이 정확한 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중량을 잰 후 스티커까지 붙여 손님상에 고기를 내던 이곳. 맛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지키는 정직한 식당이었는데요. 과연 이곳은 착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가게 앞에는 방송 출연 포스터는 물론 1등급 돼지고기를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기본에 충실한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을까요?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돼지 등급 판정서. 이렇게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뒀는데요. 과연 이곳은 예전 그대로 1등급 삼겹살만을 판매하고 있을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으로 도축한 돼지의 이력을 확인해보는 전문가. 가게 입구에 붙어있던 등급 판정서와 전문가의 조회 결과가 일치했는데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여전히 1등급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렇게 수성어 보이게 해놓는 게 특이하다. 여기는.
그만큼 고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얘기죠. 식당 내 한켠에 자리 잡은 돼지고기 숙성실. 맛있게 숙성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다가가 살펴보니 선홍빛의 신선한 돼지고기가 부위별로 진열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숙성 이 문화가 생기기 전에는 막 잡은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었어요. 생고기라 그래서 도축하자마자 사후경직에 풀린 돼지를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 이 집같이 숙성 기간을 좀 두고 판매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업주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를 이게 맛있는 것 같다라 그래서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자기 취향껏 이렇게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검증단. 1등급이라 적힌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은 13,000원. 중량은 180g입니다. 삼겹살 3인분만 주실래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찌개를 가져다 주는데요. 찌개는 주문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 고기를 주문하면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어 참 맛있게 보이는 이 된장찌개의 맛은 어떨까? 보통 이제 고기 같이 드실 때 드시는 그런 찌개 맛이에요. 조미료의 맛은 이야기해요.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요즘은 된장 자체가 이미 조미가 돼서 유통이 되니까 그렇다고 막 여기 그 조미료를 가하기에는 그런 맛은 아니라. 약간의 조미료 맛이 느껴지는 평범한 된장찌개라는 평가인데요. 마침 주방 한켠에서 주문한 삼겹살을 잘라 중량을 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겹살 3인분의 무게는 총 602g. 1인분 180g인 정량보다 훨씬 더 담은 듯한데요. 과연 방금 저울에 무게를 잰 삼겹살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두툼한 두께의 삼겹살 2덩이. 보기엔 꽤 신선해 보이는데요. 무게를 알 수 있게끔 붙어있는 스티커. 삼겹살 3인분의 무게는 아까 본 대로 602g이 맞습니다. 혹시 주방의 저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삼겹살과 그릇을 모두 포함한 무게는 총 718g. 삼겹살을 뺀 그릇의 무게는 116g입니다. 그릇을 제외한 삼겹살 3인분의 무게는 602g으로 주방에서 잰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인분 정량인 540g보다 오히려 많은 양인데요. 값싼 수입산을 넉넉하게 내어준 건 아닐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제 등판살이라고 저희가 근데 소칭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릅니다. 수입 삼겹살 같은 경우.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 길게 나오죠. 국내산 삼겹살의 전형적인 특징인 등판살이 붙어있는 이곳의 삼겹살. 처음에 고기 나왔을 때 그 지방색이 하얗잖아요. 그리고 육질 자체 색깔이 어두운 색이 아니고 밝은 핑크빛. 그러니까 고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재료를 쓰시는 것 같아요. 육즙이 하얗게 그냥 쭉 흘러내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몽골몽골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몽골몽골 나오거든요. 줄타고 하얗게 흘렀죠. 고기 잡은 것도 과도하게 육즙이 올리자마자 쭈르륵 흘러버리면 일단 해독육이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때 갑자기 다가오는 직원. 이렇게 바로바로 구웠어요. 이거 우리가 안 구워주셔서. 이게 아침에만 내린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우는 거예요. 삼겹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데요. 한 입 크기로 잘라낸 삼겹살의 단면을 보니 육즙이 가득합니다.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한 이곳 삼겹살의 맛은 어떨까? 검증단이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삼겹살은 지방하고 같이 먹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고소한 풍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숙성을 한 보름 정도 시키는 이유는 고기하고 지방하고 이 최대한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안 찍어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자체가 숙성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맛이라. 그런데 삼겹살과 함께 불판 위에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라는데요. 네. 대파김치예요. 어쩐지 대파로 파김치를 대파로 해서 그걸 끓여 먹으니까 약간 고기 먹을 때 개운한 느낌이 나요. 이거 좀 약간 특이하다. 나름의 좀 더 고기를 차별화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운해지네. 대파로 김치를 담아서 숙성을 한 거. 여기 나름 숙성의 기술이 있다. 대파김치가 삼겹살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 밑반찬으로 궁합이 맞는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이때 검증단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뭔가를 가리킵니다. 냉장고를 여는 직원이 보이는데요. 직원이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종이 박스. 직원의 손에 들린 저 박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라진 직원과 함께 박스는 의문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메뉴판 어디에도 수입산 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입 박스 확실한 거예요? 매주날은 저 수입으로 쓸만한 건덕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삼겹살, 목살 같은 경우는 다 국내산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심이 가는 거는 항정살 아니면 갈매기살. 둘 중에 하나지 싶은데 이제 수입품 박스는 도대체 무슨 용도인지는 한번 나중에 공개 검증하실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지금 나온 건 정상적으로 다 한돈 나온 건 맞습니다. 삼겹살에 있어서는 국내산 냉장육이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렇다면 삼겹살과 함께 곁들여 나온 밑반찬들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이어질까요? 고기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찬을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일이 하나씩 재료에 조금은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쓰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료 이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단지 아까 저희가 봤던 그것만 이제 검증이 되면은 혼자볼 수는 없고 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의문의 박스가 저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다. 저도 그래요. 너무 궁금하다. 신선한 국내산 삼겹살을 정량대로 제공해 검증단을 만족시킨 이곳의 삼겹살. 우리는 의문의 수입 박스에 대한 확인이 시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먹거리 엑스파일. 네, 어서 오세요. 잘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뭐 밥 먹고 왔어요. 뭐 드시는 도중에 조금 뭐 수상한 뭔가 박스를 봐가지고. 먼저 검증 당시 영상부터 보여줬는데요. 저기 곱 실장님이신데?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박스를 떴는데, 아 이건 막차. 이 지금 곱에 매장이 적어가지고 여기 막차는 있고. 주인이 수입 박스를 꺼냈던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이 막창하고 양 이건 이쪽에서 보관돼 매장이 작아서. 메뉴판에는 뭐 수입산에 없죠. 전혀 없는데 없죠. 수입 박스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 뭘까? 이게 막창이에요. 그토록 궁금해했던 수입 박스의 정체는 바로 소고기 부산물이었습니다. 바로 옆 곱창 가게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관만 해둔 것이라는데요. 전문가 검증 당시 봤던 박스와 일치합니다. 자세히 보니 수입 소고기의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저희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수입산이라고 써 있어요. 네, 혹시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검증 때문에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위치한 매장에서 소의 부산물을 사용한다는 주인의 말은 사실일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보시면 막창 미국산 양 블렌드 써 있거든요. 이걸 여기 쓰는 거고요. 이게 이 가게가 좀 협소해서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냉동구가 전혀 없어요. 메뉴판엔 막창은 미국산, 양은 뉴질랜드산으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수입 박스에 대한 의문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냉장고가 지금 매장이 없어가지고 가게를 두 개 이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인 거죠? 이 가게? 여기 곱창집이고 저기 고깃집. 사장님이 이제 제가 직접 다 하는 거죠. 두 개 다 운영을 하시는 거고. 곱창은 다 당연히 국내산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양김머리하고 막창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김머리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산 수입산이 더 국내산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막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품귀 현상이 있어서 지금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박스에 대한 오해가 풀린 뒤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 있게 돼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등급 판정서부터 보여주는 전준영 사장. 아니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저희가 지금 받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서 역시 잘 볼 수 있도록 걸어뒀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씩은 계속 받았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는 9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 거죠. 농장이랑 계약을 했어요. 제일 먼저 고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 숙성고로 향했습니다. 선홍빛의 돼지고기가 가득한 숙성고 안. 네, 지금 이 삼겹살 숙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 팔 고기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촬영 당시 날짜는 9월 4일. 고기에는 4에서 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고기를 이틀 안에 소비하기 위한 전준영 씨만의 표시라고 합니다. 잘라놓으면 육즙이 빠지기 때문에 이틀 안에 판매를 해야 돼요. 숙성은 저번에 알려주셨던 그 기간 그대로인가요? 네, 그러니까 삼겹살 특성에 따라 틀린데 보통 이제 10일에서 15일 정도 저희가 숙성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친환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최근엔 동물복지농장에서 길러진 돼지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동물복지에 다룬 프로를 봤어요. 동물복지라는 인증 농장 이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단지 뭐 햇섭, 소위 말하는 뭐 무항생제, 그럭 거기까지만 알았지 그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사육되는지까지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185회 동물복지를 말한다 편을 기억하십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좁은 우리에 갇힌 돼지는 심지어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키워지고 있었는데요. 살맛집을 우리 농장산에는 되니까 한 2, 30마리씩 하는 거예요. 동물을 생각하는 농장은 없는 걸까? 건강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온다는 신념 아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먹이로 키우는 동물복지형 농장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등급 좋은 삼겹살도 좋지만 건강하게 키운 돼지가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고기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숙성인데요. 숙성이 되면 이 보시면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숙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 처진다. 네네네. 이게 숙성이 안 되면 이렇게 서 있어요. 숙성 전 고기와 비교해 보니 그 차이가 눈에 띄는데요. 숙성이 안 되게 되면 도축하고 나서 이제 사후 경직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판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 과정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죠. 풍미도 이제 끌어올리는 거고요. 육즙이 살짝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육즙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건데 이 정도 살짝 비칠 때가 제일 숙성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좋은 고기를 이용해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전준영 씨의 연구와 노력이 엿보이는 숙성실안. 이 숙성실에는 고기뿐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도 함께 보관돼 있었는데요. 바닥에 일렬로 늘어선 반찬통이 보입니다. 무엇을 담아둔 걸까?
야채라든가 장아찌류, 김치류, 그러니까 저희가 담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서 같이 온도가 맞기 때문에 보관을 같이 하고 있어요. 뭐 장아찌가 김치 이런 거 다 직접 담으시고? 다 직접 담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대파 김치고요. 검증단이 삼겹살과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칭찬한 바로 그 대파김치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서 농사를 져서 저희한테 다 보내주고 계세요. 가게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시골에서 농사지은 것을 사용한다는데요. 이게 보물이에요. 고춧가루를 보물이라 부르는 이유. 모든 음식의 기본은 좋은 식재료라는 전준영 씨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좀 더 이제 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늦은 점심, 전준영 씨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대파김치를 미리 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절여둔 대파와 육수, 젓갈, 고향에서 온 고춧가루까지 생각 외로 간단한 재료들만이 사용됩니다. 숙성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지나야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담아요. 우리는 대파김치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설탕과 고춧가루를 넣고 준비된 육수에 부어 잘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액젓을 넣어준 뒤 소금에 절여뒀던 대파에 골고루 묻혀주면 되는데요. 새콤하면서도 개운한 대파김치와 삼겹살의 조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조합을 생각해내게 된 걸까요? 고깃집 가면 다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만에 좀 특별한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삼겹살 기름이 있다 보니까 좀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대파김치를 먹으면 그걸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대파김치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하면 주방에서는 제일 먼저 손님상에 나갈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런데 찌개 준비를 하던 전준영 씨.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을 털어놓는데요. 서비스로 된장찌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판 된장으로 이제 된장국을 끓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맛이 좀 부족해서 조미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판 된장으로는 맛을 내기가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된장을 담그는 데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손질할 차례. 잘 숙성된 삼겹살은 주문한 인분수에 맞춰 잘라둔 뒤 저울에 올려서 그 무게를 확인하는데요. 중량 스티커도 잊지 않고 그릇에 붙여줍니다. 그런데 삼겹살 1인분의 양이 정량과 좀 다릅니다. 1인분 기준이 뭐예요? 180g이요. 근데 196g으로 돼 있는 이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항상 뭐 10g 전후로 하자면 항상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중량 스티커를 붙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량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가끔 계세요. 정직하게 뭐 신경을 쓰는데 그 손님들한테 오해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이게 된 거예요. 먹거리에 대한 정직함과 노력이 담겨 있는 삼겹살이 드디어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불판의 온도를 잰 뒤 두툼한 삼겹살을 올려주는데요.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고기를 직접 구워줍니다. 이거 지금 드셔도 돼요. 네. 보다 건강하게, 보다 맛있게,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준영 씨의 삼겹살. 그 맛을 먼저 알아주는 건 바로 손님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때문에 이곳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꽤나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먹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이 괜찮고요. 그냥 이것도 부담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나오기 전에 왔었어. 방송 나오고 드셨던 이후에 왔었어. 두번 나서 두번 왔어요. 방송 전후 맛이 좀 다른가요? 그러진 않나. 여전히 그대로. 네, 그대로.
많이 리스가 돼서 투명하게 신뢰가 돼서 아주 영하는 편입니다. 맛있게 식사하는 손님의 모습에 전준영 씨의 보람도 커져만 갑니다. 이게 대구에서 오셨다며요? 네. 드시러.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착한 먹거리를 향한 전준영 씨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도 ING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순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된장찌개에 사용한 소량의 조미료와 셀프바에 비치된 기름장에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비춰놓고 참기름 드시게끔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 구워 드시게끔 구워 드시는 분들은 향미유도 갖다 놓고 취향대로 드실 수 있게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화제의 식당들. 하지만 맛과 건강은 물론 양심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화제의 식당들을 재검증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착한 식당을 선정할 순 없었습니다. 검증을 통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음식을 대하는 마음과 노력만큼은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착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해봅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묵묵히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식당들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